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상위 1% 부자는 순자산이 29억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0.1%의 부자는 순자산이 76억 8천만 원이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실제로 1%에 해당되는 순자산이 29억이 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지금 현재의 기준인 거고,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장기 불황, 대차 대조표 불황,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산의 기준도 점점점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1%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29억. 5%는요 13억 3천. 상위 10%는 9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은 자기 재산에서 빚이나 차입금을 뺀 집이나 차, 현금 등의 재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5% 이내에 들어가려면 13억 3천, 10% 이상이 들어가려면 9억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자는 20만 9천 가구라고 합니다. 가구 원수를 평균 2.8명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58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5세랍니다. 63.5세. 그리고 평균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천만원, 일반 가구의 연소득이 6,100만원인 거에 비해서 3.5배가량 높답니다. 그리고 상위 1%의 가구주의 88.5%가 자가거주, 전세는 7.7%, 월세는 3.8%라고 합니다. 이들 가구의 은퇴 연령은 70.7세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적극적인 재테크로 재산 증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1%에 해당되지 않는 99%에 해당되는 사람, 10%가 아닌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을 혹은 장사를 오래오래 해서 플러스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건강을 챙기는 거고, 세 번째 뭐다? 세 번째, 빚지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이 플러스 인생을 계속 살면, 계속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 지나면 쌓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매우 뻔하고 당연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내가 1%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30억이 아니어도 3억이어도 1억이어도 빚이 없고 플러스이기만 하면 그래도 사는 게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 첫 번째 뭐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버는 돈을 이렇게 탕진하지만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되 최대한 자기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했다가 날려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생 거지꼴 못 면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상가 사서 많이 뒤집습니다. 2030들은 어떻습니까? 데이트 앱이니 아니면은 부동산 꽃뱀들한테 걸려가지고 빚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따져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급 안 오르고 각종 세금 늘어나고 물가 오르고 힘들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모험 거는 거, 이거는 도박입니다. 도박 걸었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기대 안 하고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잘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빚. 그리고 1억이 되게 우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억을 까먹는 건 금방이죠. 근데 모으는 건 되게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삶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러려면 함부로 사람을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멀리하고 최대한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함부로 인연 맺을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연 잘못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틀립니다. 그게 냉정하게 봐야 될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도 하지 않고 코인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서 저축만 한다. 이러면 매우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진짜 찐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주식 투기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만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좀 더 심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욕심 가졌다가 날려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형제도,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돈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아프면 제때 치료 받을 수 있고요. 뭐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돈을 쓰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놀이공원도 놀이기구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뭐 웃돈을 주면 택시도 바로 타고 갈 수 있고요. 뭔가 기다리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얘기지만 돈을 쓰면 군대도 안 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죠.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관예우라 그래서 고액 변호사를 사면 처벌을 줄이거나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라가 많이 망가졌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출신들이 너무 아마추어 짓을 해서 나라를 정병, 막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2024년, 2025년, 2026년 집값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1000 이하로 700, 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의 3분의 1 토막이 난다라고 보죠. 부동산도 3분의 1 토막, 아니 4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살까요? 아니면 안 살까요? 공포에 휩싸여서 아예 집을 안 살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뭐하냐? 주식하면 소득공제 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산다고 하면 취등록세 면제해준다 그러고 대출금리 완전 저금리로 완전 좋게 아마 집만 사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는 분위기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닥칠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주 싼 값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원하는 때가 왔을 때 그때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내심을 최고의 모토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부자 1%에 해당되는 사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62세. 재산 29억. 그 60세가 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나이가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갖춰진 나이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노후에 노년에 편안하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사는 모습이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디고 극복해서 삶을 잘 지켜나가는, 잘 유지하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